유령 탐정과 잃어버린 시간의 나침반. 12편 잃어버린 기억의 탐정. 프롤로그 기억의 바다. 1896년 2월 말 대서양. 블랙 펄호가 거친 파도를 가르며 서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항해였다. 런던을 떠나 다시 대서양으로. 갑판에서 5사람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아서 드레이크, 세실 블레이크, 엘렌 하트, 에밀리아 블룸, 잭 크로우. 정말 다시 돌아오는 거야. 세실이 중얼거렸다. 어쩔 수 없어. 아서가 대답했다. 완전히 끝내야 해. 엘렌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시간의 심장이 정말 거기 있을까요? 신호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 에밀리아가 말했다. 분명 뭔가 있어. 잭이 망원경을 내려놓았다. 좌표에 거의 다 왔어. 1시간 후면 도착해. 아서가 나침반 잔해 하나를 꺼냈다. 지난번 심해에서 가져온 조각이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아서가 중얼거렸다. 여전히 살아있어. 무섭군요. 엘렌이 떨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파괴할 거야. 세실이 단호하게 말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이야. 잭이 소리쳤다. 모두 안으로. 5사람은 재빨리 선실로 들어갔다.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배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버텨. 잭이 조타대를 꽉 잡았다. 파도가 갑판을 덮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이건. 에밀리아가 창밖을 봤다. 자연스러운 폭풍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세실이 물었다. 시간의 심장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야.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것도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엘렌이 떨렸다. 더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래. 아서가 인정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 폭풍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잭의 뛰어난 조종 실력으로 블랙 펄호는 버텨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다. 하늘이 맑아졌다. 도착했어. 잭이 말했다. 좌표 지점이야. 5사람은 갑판으로 나왔다. 바다는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파도도 없었다. 바람도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상해. 세실이 중얼거렸다. 시간의 심장 때문이야. 에밀리아가 설명했다. 그 힘이 주변 시간을 왜곡하고 있어. 아서가 잠수정을 가리켰다. 내려가자. 마지막으로. 한 장, 2번째 하가. 오후 3시. 잠수정이 준비되었다. 지난번과 같은 잠수정이었다. 5사람은 잠수복을 입었다. 준비됐나? 아서가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출발하자. 잠수정이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심 100m, 200m, 500m. 이번에는 더 빨리 내려갔다. 이미 한 번 경험했으니까. 수심 1000m.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2000m. 거대한 생물들이 지나갔다. 3000m. 수압이 높아졌다. 4000m. 잠수정이 삐걱거렸다. 5000m. 전조등만이 앞을 비췄다. 6000m. 해저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저건. 엘렌이 창밖을 가리켰다. 빛이 보였다. 해저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푸른 빛이었다. 시간의 심장. 아서가 중얼거렸다. 수심 7000m. 잠수정이 해저에 착지했다. 하지만 지난번과 달랐다. 아틀란티스 유적이
변해 있었다. 신전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세실이 숨을 죽였다. 뭔가 변했어. 시간의 심장이 깨어난 거야. 에밀리아가 말했다. 5 사람은 잠수복을 입고 잠수정 밖으로 나갔다. 해저. 하지만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다.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 유적, 돌기둥, 심지어 모래까지. 아름답군. 엘렌이 감탄했다. 하지만 위험해. 아서가 경고했다. 그들은 신전을 향해 걸었다. 신전 입구가 활짝 열려 있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조심해. 세실이 말했다. 5 사람은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2장 기억의 회랑. 신전 내부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벽면에서 빛이 났다. 그런데 그 빛 속에 영상들이 보였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게 에밀리아가 숨을 죽였다. 기억이에요. 정말로 벽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재생되고 있었다. 웃는 아이들, 눈물 흘리는 여인들, 전쟁터의 병사들, 사랑하는 연인들. 시간의 심장은 에밀리아가 설명했다. 단순한 장치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모든 인류의. 잭이 놀랐다. 그래요.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양쪽 벽에는 계속 기억들이 흘렀다. 그리고 점점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건 엘렌이 멈춰 섰다. 제 아버지예요. 벽면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엘렌의 아버지였다. 그는 웃고 있었다. 어린 엘렌을 안고. 아버지. 엘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엘렌. 에밀리아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단지 오랜만에 보는 거라.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다른 벽면에는 세실의 기억이 보였다. 젊은 세실이 군의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모습. 저건 40년 전이야. 세실이 중얼거렸다. 또 다른 벽면에는 잭의 기억. 젊은 잭이 해적선에서 웃고 있었다. 헨리. 잭이 벽을 만졌다. 친구. 헨리 모건이 잭과 함께 있었다. 둘 다 젊고 행복해 보였다. 에밀리아의 기억도 보였다. 젊은 그녀가 발굴 현장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모습. 제 첫 발굴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서의 기억이 나타났다. 젊은 아서. 30대쯤 되어 보였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슬펐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아서. 세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건 모르겠어. 아서가 고개를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기억은 계속 재생되었다. 젊은 아서가 어떤 여인과 함께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저 여인은. 엘렌이 물었다. 모르겠다고 했어. 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아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미안. 그냥 보고 싶지 않아. 괜찮아. 세실이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복도가 끝나고 거대한 홀이 나타났다. 홀 중앙에 빛나는 구체가 떠 있었다. 크기는 사람 키만 했다. 푸른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맥박처럼 진동했다. 저게 에밀리아가 숨을 죽였다. 시간의 심장이에요. 세장 심장의 목소리. 5 사람은 조심스럽게 구체에 다가갔다. 구체는 아름다웠다.
수정처럼 투명하고 내부에서 빛이 소용돌이 쳤다. 이걸 잭이 물었다. 어떻게 파괴하지? 폭탄으로. 아서가 주머니에서 폭탄을 꺼냈다. 존 대령이 준 특수 폭탄이었다. 이걸로 구체를 파괴하면. 그때 구체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려라. 모두가 멈췄다. 파괴하지 마라. 누구야? 아서가 소리쳤다. 구체가 더욱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투명한 인물. 노인이었다. 당신은 에밀리아가 숨을 죽였다. 나는 시간의 수호자. 노인이 말했다.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왕. 마지막 왕. 세실이 되물었다. 그렇다. 나는 5,000년 전 나침반을 만든 자. 당신이 만든 거야? 아서가 물었다. 그렇다. 처음엔 좋은 의도였다. 시간을 기록하고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려. 하지만 에밀리아가 물었다. 하지만 힘이 너무 강했다.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졌다. 과거를 바꾸려 했다. 미래를 조작하려 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슬펐다. 그래서 나는 나침반을 분해했다. 12조각으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숨겼다. 하지만 심장은 남겼군요. 에밀리아가 말했다. 그렇다. 심장은 파괴할 수 없었다. 모든 인류의 기억이 담겨 있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럼 아서가 물었다. 우리가 이걸 파괴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다. 모든 인류의 기억이. 그렇다. 5,000년 동안 축적된 모든 기억이. 그건 엘렌이 떨었다. 안 돼요. 역사가 사라져요. 하지만 남겨두면. 세실이 말했다. 또 누군가 이 힘을 노릴 거야. 그것이 딜레마다. 노인이 말했다. 나도 5,000년 동안 고민했다. 해답은 아서가 물었다. 모르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맡긴다. 우리에게. 잭이 놀랐다. 그렇다. 너희는 나침반의 12조각을 모두 찾았다. 그리고 파괴했다. 너희에게 자격이 있다. 아서가 폭탄을 내려다봤다. 선택하라는 거군. 그렇다. 파괴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5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내장 기억과의 대면. 잠깐만. 아서가 말했다. 결정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줘. 좋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심장은 불안정하다. 곧 폭주할 것이다. 얼마나? 세실이 물었다. 1시간. 그 안에 결정해라. 노인의 형체가 사라졌다. 5사람만 남았다. 어떻게 하지? 엘렌이 불안하게 물었다. 모르겠어. 아서가 머리를 감쌌다. 파괴하면 역사가 사라져. 에밀리아가 말했다. 그건 너무 큰 대가야. 하지만 남겨두면 위험해. 세실이 반박했다. 또 모리슨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엘렌이 말했다. 모든 사람의 기억이 담겨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기억도, 우리의 기억도. 침묵이 흘렀다. 그때 구체가 빛났다. 그리고 5사람 앞에 영상이 나타났다. 각자의 기억이었다. 엘렌 앞에는 아버지가 나타났다. 젊은 아버지가 어린 엘렌을 안고 웃고 있었다. 아버지. 엘렌이 눈물을 흘렸다. 세실 앞에는 전쟁터의 모습. 그가 구한 병사들이 웃으며 감사하고 있었다. 그들. 세실이 중얼거렸다. 잭 앞에는 헨리 모건. 둘이 함께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
친구. 잭이 미소 지었다. 에밀리아 앞에는 첫 발굴의 순간. 유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젊은 그녀. 그때 그녀가 웃었다. 그리고 아서 앞에는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아름다운 여인. 그녀가 아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사랑해, 아서. 아서의 눈이 흔들렸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세실이 놀랐다. 설마 내 아내?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30년 전에 죽었어. 몰랐어. 세실이 중얼거렸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아팠으니까. 영상 속 엘리자베스가 계속 웃고 있었다. 우리 행복했었지, 아서? 그래. 아서가 대답했다. 행복했어. 그럼 됐어. 나는 행복했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아서가 눈물을 흘렸다. 난 널 구하지 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안 돼.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저었다. 과거는 과거야. 그대로 두어야 해. 왜? 그게 인생이니까. 슬픔도 후회도 모두 인생의 일부야. 그걸 받아들여야 해. 아서가 주저앉았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 엘리자베스가 다가와 아서의 얼굴을 만졌다. 알아. 하지만 넌 강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이 있잖아. 아서가 주변을 돌아봤다. 세실, 엘렌, 에밀리아, 잭.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내 가족이야. 이제는.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럼 이제 나를 보내줘.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었다. 난 편히 쉴 거야. 그리고 넌 살아야 해. 그들과 함께.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있을 거야. 그걸로 충분해. 엘리자베스의 형체가 희미해졌다. 사랑해, 아서. 영원히. 그리고 사라졌다. 아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나왔다. 세실이 다가와 그를 안았다. 괜찮아, 친구.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가왔다. 5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5장 결단의 시간. 한참 후 아서가 일어섰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미안.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아니야. 엘렌이 말했다. 인간적인 모습이었어. 우린 모두 상처가 있어. 에밀리아가 말했다. 그게 우릴 인간으로 만들어. 맞아. 잭이 동의했다. 아서가 구체를 쳐다봤다. 결정해야 해. 어떻게? 세실이 물었다. 아서가 폭탄을 들었다. 파괴할 거야. 하지만 엘렌이 말했다. 모든 기억이. 알아.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맞아. 기억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에 있어. 우리 마음 속에.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세실이 말을 이었다. 이 힘은 너무 위험해. 남겨두면 언젠가 재앙이 될 거야. 맞아. 에밀리아가 동의했다. 아틀란티스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파괴하는 게 맞아요. 나도 동의해. 잭이 말했다. 아서가 폭탄을 구체 옆에 놓았다. 타이머를 설정했다. 5분. 충분한 시간이야.
제실이 말했다. 잠수정까지 돌아갈 수 있어. 노인의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 결정했나? 그래. 아서가 대답했다. 파괴할 거야. 노인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좋은 선택이다. 나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시나요? 에밀리아가 물었다. 그렇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고맙다. 용감한 자들이여. 노인의 형체가 사라졌다.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5분. 가자. 아서가 외쳤다. 5사람은 재빨리 복도를 달렸다. 4분. 기억들이 벽에서 빠르게 재생되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3분. 진전 밖으로 나왔다. 잠수정이 보였다. 2분. 필사적으로 달렸다. 1분. 잠수정에 도착했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30초. 시동. 잭이 외쳤다. 엔진이 울렸다. 20초. 잠수정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10초. 해저가 멀어졌다. 5초. 진전이 작아졌다. 3초. 2초. 1초. 쾅.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해저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 시간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졌다. 그리고 모든 기억이 사라졌다. 5,000년의 기억이, 인류의 기억이. 하지만 동시에 평화가 찾아왔다. 빛이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해저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다. 완전한 어둠. 잠수정 안 5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끝났나? 엘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아서가 대답했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시간의 심장도. 세실이 물었다. 완전히 파괴됐어. 에밀리아가 확인했다. 더 이상 신호가 없어. 잭이 레버를 당겼다. 상승하자. 수면으로. 잠수정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6장 마지막 상승. 수심 6,000m. 잠수정이 천천히 올라갔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서. 세실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응.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 엘리자베스를 보냈어. 그래. 30년 만에 진짜로 보냈어. 세실이 아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고마워, 친구. 수심 5,000m. 엘렌이 수첩을 펼쳤다. 11편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12편의 기록을 시작해야겠어요. 벌써? 에밀리아가 물었다. 네. 잊기 전에. 제목은? 잭이 물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탐정. 어때요? 완벽해. 아서가 미소 지었다. 수심 4,000m. 이제 정말 끝이네요.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그래. 세실이 동의했다. 1년 동안의 긴 여정이 최고의 여정이었어. 잭이 말했다. 맞아.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심 3,000m. 이제 뭘 하죠? 엘렌이 물었다. 돌아가는 거지. 아서가 대답했다. 런던으로.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야지.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에밀리아가 웃었다. 시도는 해봐야지. 아서도 웃었다. 수심 2,000m.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기. 엘렌이 창밖을 봤다. 빛이 보여요. 수면이 가까워지고 있어. 잭이 말했다. 수심 1,000m. 물의 색깔이 변했다.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고지야. 세실이 말했다. 수심 500m. 푸른 빛이 점점 밝아졌다. 물고기들이 주변을 헤엄쳤다. 거의 다 왔어. 아서가 말했다. 수심 100m. 햇빛이 물을 통과했다. 따뜻했다. 그리고 쿵. 잠수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햇빛이 창문을 비췄다. 밝았다. 눈부셨다. 아름다웠다. 드디어 엘렌이 환호했다. 수면이야. 잭이 해치를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5사람은 잠수정 밖으로 나왔다. 대서양의 수면 위. 파도가 잔잔했다. 하늘은 맑았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다. 아름답군. 세실이 중얼거렸다. 그래. 아서도 동의했다. 멀리서 블랙 펄호가 다가왔다. 선원들이 손을 흔들었다. 여기 있었군요. 5사람은 밧줄 사다리를 타고 블랙 펄호에 올랐다. 익숙한 갑판. 집처럼 느껴졌다. 주장, 잭이 명령했다. 런던으로. 예, 선장님. 돛이 펼쳐졌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쪽을 향해. 런던을 향해. 고향을 향해. 7장 귀향의 밤. 그날 밤 블랙 펄호의 갑판. 5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별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가득했다. 끝났어. 엘렌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로 끝났어. 그래.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짜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실이 말했다. 아서, 엘리자베스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어? 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30년 전에 만났어. 나는 탐정이었고 그녀는 도서관 사서였지. 어떻게 만났어? 엘렌이 물었다. 사건 때문이었어. 도서관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거든. 그걸 조사하러 갔다가. 아서가 미소 지었다. 첫눈에 반했어.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에밀리아가 물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지. 그리고 차를 마시러 갔어. 그렇게 시작됐어. 결혼했어. 잭이 물었다. 그래. 1년 후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얼마나 함께했어? 세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2년. 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밖에. 무슨 일이? 엘렌이 물었다. 병이었어. 폐렴. 그때는 치료법이 없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저 그녀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말했어. 후회하지 마. 우리는 행복했잖아. 라고. 세실이 아서를 껴안았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아서가 눈물을 닦았다. 이제 말할 수 있어. 30년 동안 숨겼는데 이제는 괜찮아. 왜 숨겼어? 에밀리아가 물었다. 너무 아팠으니까. 말하면 다시 아플 것 같았어. 그래서 마음속 깊이 묻어뒀어. 하지만 이제는, 엘렌이 물었다. 이제는 괜찮아. 아서가 미소 지었다. 시간의 심장에서 그녀를 봤어.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 제대로. 그게 중요한 거야. 세실이 말했다. 작별 인사. 맞아.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잭이 럼병을 꺼냈다. 건배하자. 엘리자베스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별들이 반짝였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였다.
엘렌이 수첩을 펼쳤다.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11편에 이어서 12편 모두 다 썼어. 에밀리아가 놀랐다. 대부분. 나머지는 런던에 돌아가서 마무리할 거예요. 출판할 거야? 아서가 물었다. 네. 먼저 신문에 연재하고 나중에 책으로 묶을 거예요. 제목은 세실이 물었다. 유령 탐정과 잃어버린 시간의 나침반. 12편의 대서사시. 멋지네. 잭이 웃었다. 그리고 엘렌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다. 헌정사를 쓸 거예요. 헌정사. 에밀리아가 물었다. 네. 이 이야기를 함께한 최고의 팀에게. 아서, 세실, 에밀리아, 잭.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들에게. 어때요? 침묵이 흘렀다. 아서가 미소 지었다. 완벽해. 8장 런던 재귀. 일주일 후 런던 항구. 블랙 펄호가 안개 속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가스등, 부두, 사람들. 고향이었다. 드디어 세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이야. 5사람은 배에서 내렸다. 항구에는 존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군. 그가 손을 흔들었다. 대령님. 아서가 악수했다. 어떻게 됐나? 존 대령이 물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서가 대답했다. 시간의 심장도 파괴했어요. 정말. 존 대령의 눈이 커졌다. 네. 이제 더 이상 신호도 없을 겁니다. 존 대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했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존 대령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군.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대령님. 세실이 인사했다. 5사람은 항구를 떠났다. 마차를 타고 베이커 스트리트로 향했다. 런던의 거리는 평화로웠다. 사람들이 오가고 마차가 달리고 아이들이 웃었다. 평범하군. 잭이 중얼거렸다. 그래. 아서가 미소 지었다. 평범한 게 좋아. 마차가 221비 앞에 멈췄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서가 문을 가리켰다. 들어가자. 세실이 말했다. 5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여전히 쌓여 있었다. 청소부터 해야겠군. 세실이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아서가 소파에 앉았다. 일단 쉬자. 모두가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엘렌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래. 에밀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쉽지 않아. 잭이 물었다. 아쉽지. 아서가 인정했다. 하지만 필요해. 휴식이. 그리고 세실이 말했다. 우린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 맞아. 엘렌이 미소 지었다.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따뜻한 불빛이 방을 채웠다. 차를 끓일까? 세실이 일어섰다. 좋지. 아서가 동의했다. 잠시 후 5사람은 차를 마시며 벽난로 앞에 앉았다. 1년 동안. 아서가 중얼거렸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12개의 조각을 찾았지. 세실이 말했다. 그리고 12개의 모험을 했어. 엘렌이 덧붙였다. 12번 죽을 뻔했고. 에밀리아가 말했다. 그리고 12번의 위기를 넘겼어. 잭이 웃었다.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서가 말했다. 우리가 팀이 됐다는 거야. 최고의 팀. 세실이 동의했다. 영원한 팀. 엘렌이 말했다. 나이를 초월한 팀. 에밀리아가 웃었다. 시니어 최고의 팀. 잭이 외쳤다.
모두가 다시 웃었다. 9장,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221비. 아서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이 보였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마차가 지나가고, 새들이 날았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세실이 부엌에서 나왔다. 일찍 일어났군. 잠이 안 와서. 생각이 많아? 조금. 세실이 아서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 앞으로에 대해서. 아서가 대답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탐정 일을 계속하면 되지. 그래. 하지만 뭔가 다를 것 같아.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이른 아침에 누구지? 세실이 일어났다.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아서 드레이크 탐정님을 찾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서가 다가왔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말했다. 제 남편이 실종됐어요. 아서와 세실이 눈빛을 교환했다. 들어오세요. 아서가 문을 열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성이 앉았다. 3일 전부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가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세실이 물었다. 남편은 행복했어요. 가출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서가 턱을 쓰다듬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여성의 눈이 빛났다. 물론입니다. 여성이 떠난 후 세실이 웃었다. 또 시작이군. 그래. 아서도 웃었다. 평범한 사건이지만 그게 좋아. 세실이 말했다. 세계를 구하는 것보다는. 맞아. 바로 그때 엘렌, 에밀리아, 잭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야? 엘렌이 물었다. 새로운 사건이야. 아서가 설명했다. 실종 사건. 우리도 도와줄까? 에밀리아가 물었다. 필요 없어. 아서가 고개를 저었다. 작은 사건이야. 세실이랑 나만으로 충분해. 그럼 우린? 잭이 물었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돼. 아서가 미소 지었다. 알겠어.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야 해요. 나는 박물관에 가야 해. 에밀리아가 말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나는 블랙 펄홀을 정비해야 해. 잭이 말했다. 좋아. 아서가 말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어디서? 세실이 물었다. 여기서. 저녁 식사 겸해서. 좋아. 모두가 동의했다. 10장 일주일 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아서와 세실은 실종 사건을 해결했다. 남편은 도박 빚 때문에 숨어 있었다. 엘렌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연재 소설로 출판 예정. 에밀리아는 박물관에서 강연을 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물론 일부만. 잭은 블랙 펄홀을 완벽하게 정비했다. 다음 항해를 위해. 그리고 일주일 후 221비. 5사람이 다시 모였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로스트 비프, 감자, 빵, 그리고 와인. 건배. 아서가 잔을 들었다. 우리의 재회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지난 일주일을 이야기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 있었대? 잭이 물었다. 도박장에 숨어 있었어. 세실이 대답했다. 빚 때문에. 세상에. 엘렌이 웃었다. 부인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아서가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웃었다.
엘렌, 출판은 어떻게 됐어? 에밀리아가 물었다. 계약 맺었어요. 엘렌이 환호했다. 다음 달부터 신문에 연재돼요. 축하해. 모두가 박수쳤다. 그리고 나중에 책으로도 나올 거예요. 12권으로. 대단한데. 잭이 감탄했다. 에밀리아는 아서가 물었다. 박물관에서 강연했어요. 고대 문명에 대해서. 아틀란티스도. 세실이 물었다. 조금만. 에밀리아가 웃었다. 전부 말하면 안 믿을 테니까. 맞아. 아서가 동의했다. 잭은 엘렌이 물었다. 배를 완벽하게 고쳤어. 이제 언제든 항해할 수 있어. 다음 모험을 위해. 세실이 농담했다. 누가 알아? 잭이 웃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모두가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벽난로 앞에 앉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엘렌이 조용히 말했다. 응.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 무슨 시작? 에밀리아가 물었다. 평범한 삶의 시작. 아서가 미소 지었다. 평범한 게 좋아. 잭이 물었다. 응. 아서가 창밖을 봤다. 평범한 게. 때로는 가장 특별한 거야. 침묵이 흘렀다. 세실이 말했다. 아서, 이제 정말 괜찮아? 응.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자베스를 보냈어. 그리고 받아들였어. 과거를. 엘렌이 물었다. 그래. 슬픔도, 후회도, 모두. 그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인생이지. 에밀리아가 말했다. 맞아. 아서가 미소 지었다. 잭이 일어섰다. 마지막 건배를 하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일어나 잔을 들었다. 미래를 위해. 아서가 외쳤다.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외쳤다. 잔이 부딪혔다. 벽난로의 불이 따뜻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5명의 친구들은 함께 웃었다. 에필로그 1년 후. 1897년 3월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 221비. 아서는 서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있었다. 유령 탐정과 잃어버린 시간의 나침반 데이트 연재 소설. 아서가 미소 지었다. 엘렌의 소설이 대성공이었다. 런던 전역에서 화제였다. 사람들은 시니어 탐정들의 모험에 열광했다. 문이 열리고 세실이 들어왔다. 봤어. 엘렌의 소설. 응. 대단하더라. 12편 모두 연재됐어. 그리고 다음 달에 책으로 나온대. 알아. 엘렌이 말했어. 세실이 아서 옆에 앉았다. 1년이 지났군. 그래. 빠르게 지나갔어. 후회는 없어. 없어. 아서가 고개를 저었다. 최고의 1년이었어. 나도 그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들어와. 아서가 소리쳤다. 엘렌, 에밀리아, 잭이 들어왔다. 왔어. 엘렌이 환하게 웃었다. 축하해, 엘렌. 아서가 일어나 악수했다. 대성공이야. 고마워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니야. 세실이 말했다. 내 실력이야. 모두가 앉았다. 1년이 지났네요.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그래.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뭐 했어? 잭이 물었다. 나는 탐정 일. 아서가 대답했다. 작은 사건들. 평범한 사건들. 좋아. 엘렌이 물었다. 응. 평화로워. 나는 박물관에서 일했어. 에밀리아가 말했다. 전시회도 열고. 나는 항해를 몇 번 했어. 잭이 말했다. 화물 운송.
합법적인 거. 모두가 웃었다. 엘렌은 소설 쓰느라 바빴겠네. 세실이 말했다. 네. 하지만 행복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아서가 말했다. 우리 잘했지. 뭘? 세실이 물었다. 나침반을 파괴한 거. 옳았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엘렌이 말했다. 그게 최선이었어. 에밀리아가 동의했다. 후회 없어. 잭이 말했다. 나도. 세실이 덧붙였다. 아서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 바로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모두가 창문을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뭐였지? 엘렌이 물었다. 모르겠어. 아서가 고개를 저었다. 아마 번개? 하지만 비도 안 오는데. 세실이 의아해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다. 설마. 잭이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끝났어. 완전히. 그래. 세실이 동의했다. 우리가 파괴했잖아. 하지만 아서의 눈에는 약간의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정말 끝난 걸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분명히. 하지만 창밖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한번 번쩍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서만 빼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설마.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자, 잭이 일어섰다. 축하 파티를 해야지. 엘렌의 성공을 위해. 좁아. 모두가 환호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렸다. 행복한 소리였다. 하지만 아서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을 느꼈다. 정말 끝난 걸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생각이 많아. 평화를 즐겨야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었다. 그날 밤, 대서양 심해. 아틀란티스 유적. 모든 것은 고요했다. 시간의 심장은 파괴되었다. 나침반도 사라졌다. 하지만 폐허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아주 작은 빛이 깜빡였다. 미세한 빛, 거의 보이지 않는 빛,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빛. 그것은 나침반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숨겨진 13번째 조각. 아무도 몰랐던 조각. 그것이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마치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이 물속에 퍼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빛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특정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북동쪽. 런던 방향. 아서 드레이크를 향해. 12편 완결. 작가 후기.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 유령 탐정과 잃어버린 시간의 나침반 시리즈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 우정,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서 드레이크와 그의 친구들은 시니어입니다. 사회에서는 늙었다고 여겨지는 나이죠.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가진 시작. 더 깊고 의미 있는 모험의 시작. 이 시리즈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산이다. 둘째,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셋째,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 넷째, 우정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다섯째, 모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될 수 있다. 아서, 세실, 엘렌, 에밀리아, 잭. 이 5명의 캐릭터는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든 캐릭터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유령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 잃어버린 사랑, 이루지 못한 꿈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유령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아서가 유령들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유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께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혹시 알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모험을 시작할지,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저 용기와 친구들만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모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자 엘렌 하트 앨런 헐 1897년 4월 런던